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엄청나게들 들어오시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잠깐. 카메라가 너무 높은가?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아, 토요일 아니구나. 맞아, 토요일 아니지. 속았어. 아, 이거를 제 채널에서, 새 채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 요즘 유튜버가 이렇게 까다로운지 처음 하려니까 또 인증을 받아야 된대요. 그것도 24시간 걸린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아, 이거 참. 아, 정도전과 조선제복 반갑습니다. 삼국지 컨텐츠는 그동안 하다가 두 번이나 중단이 돼서 자꾸 중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할지. 근데 뭐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좀 그냥 그동안의 걸 시행착오 삼아서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아, 근데 유튜브 진짜 이거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어? 무슨 스트리밍 한번 하는데 인증받아라 24시간 걸린다. 나도 이게 시작한 지 오래돼 갖고 몰랐는데 스트리밍 하려면 뭐 이게 개설한 지 며칠 지나야 되고 더럽게 까다롭게 보내. 더럽게 까다롭게 군다라는 말도 걸리려나? 아, 그 건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이게 어깨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거나 얘기하거나 뭐 일상에서는 괜찮아. 이제 오른팔 왼팔이지. 이게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뭐 물건 들고 이런 건 못 하는데 그냥 앉아 있고 김종훈님 감사합니다. 그 저기 뭐야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이게 좀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유전사 같은 거 하려면 내가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그냥 날밤을 새야 돼요. 근데 이게 컴퓨터 치거나 그런 작업을 이제 두세 시간 하면은 이제 꼭 탈이 나니까 그런 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거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아팠어요. 이제 막 여기 맨날 그 옛날 전에 영상 보면 나 이거 맨날 주무르면서 하는데 지금은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이제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앉아 있, 만약에 작업하면 이제 또 아프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게 아프니까 집중이 안 돼. 속도도 느려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게임 야화는 그게 여러 명이 하니까 게임 야화도 허준 씨 있지, 나 있지. 그러니까 출연진 4명이죠. 스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한 10명 붙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적자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유튜브라는 게 정말 가볍게 뭐 진짜 핸드폰 놓고 하자고 시작한 게 유튜브인데 요즘에 이게 우리나라는 정말 순식간에 뭐가 이상해져 갖고 자꾸 이제 방송 수준의 뭘 요구를 하고 또 그게 아니면 뭐 시청률 떨어지고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 이제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게임야만 할래도 제작비가 그게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원 인원이 한 15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인건비가 얼마인가. 그래서 쉽지가 않죠. 그리고 게임야와는 그때 이제 그 게임 전담하는 분이 선생님이 계시니까 내가 게임 같은 건 안 보고 나는 그냥 역사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려면 게임해야 되는데 게임하면서 날 새지. 그런 게 문제죠. 일주일씩 3일씩 날밤이 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토전사도 그렇고 토전사 할 때 사실 이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토전사 녹화 이게 한 거 보고 티가 나는데
내가 사실 토전사 촬영하러 갈 때 한 서너 시간 이상 자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최상이 아닌 컨디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저기 말 더듬는 게 보이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순발력도 떨어지고 막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매일 새벽 2, 3시까지 원고 교정하고 그러고 가니까. 그래서 지금 토전사 이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건 저도 이해하는데 그게 정말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예전 수준에서 쉽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새 채널은 대중적인 컨텐츠인데 좀 가볍게 가려고 맨날 가볍게 간다 가볍게 간다 하면서 가볍게 못 가는데 입문 채널 휴는 앞으로 좀 전문성 있게 그래서 강연 위주로 가고 거기는 최대한 좀 가볍게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 건 저기 그 선입견이야 선입견.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그냥 앉아 있고 이건 괜찮아요. 막 어디가 막 쑤시고 저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팔도 뭐 아픈 거 많이 좋아졌고. 광해군 재평가. 그러니까 역사 인물은 항상 재평가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은 뭐 역사학자라고 세상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세상이 항상 변하다 보면 어떤 가치가 더 중요했다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또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해지니까 아, 그땐 이걸 무시했는데 아, 이런 게 괜찮구나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으니까 역사 인물은 항상 재평가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늘 이런 거 얘기할 때 성군이에요, 암군이에요, 좀 이런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라고 항상 뭘 다 잘했냐고 그 양반도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세종의 장점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왜 그렇게 세종을 치켜 세우느냐? 한물 치켜 세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꼭 거기다가 이제 폭군이다, 뭐 암군이다, 성군이다 막 갖다 끼워 넣는데 아니 세상에 어떤 왕이 100이면 100 다 잘하고 어떤 폭군이라고 100이면 100 다 못하겠어. 근데 뭐 이제 가끔 중국 황제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재위 뭐 10년 동안 뭐 1년에 7일도 정사를 안 봤다. 그런 애들이야 뭐 뭘 잘했다고 하겠어요. 그냥 그걸 뭘 할 말도 없지. 걔는 그냥 빵점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뭘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제발 이 사람이 암군이냐, 성군이냐, 폭군이냐. 따지고 보면 암군은 또 뜻이 뭐고 폭군은 또 뜻이 뭐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항상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보는 게 좋겠다. 병자호란 영상에 병자호란을 이길 수 있다는 소리 조선시대에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널렸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 시대를 고르신 이유? 제가 원래 조선시대, 얘기하면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뭐 하여간 이런저런 저런 해가지고, 원래는 조선시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석사 입학할 때 선배들이 모아놓고, 너는 어느 시대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처음에는 다 욕심이 나잖아. 그럼 막 이렇게 말해요. 저는 고대사 전공을 하는데 고대부터 현대사까지 이제 통괄해서 역사를 쓰는 게 소원입니다. 뭐 아니면 저는 조선 초기 전공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한말까지 이제 쓸고 내려가는 게 목표냐.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선배들이 막 웃고 난리를 치지.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 이제 뭐 개설을 쓸 수도 있고 이제 시대는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데 자기 전공하는 거는 결국 100년, 길어야 200년, 200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조선 시대라는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더 좁혀 이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바뀐 거죠. 근데 그렇게 된 데는 또 여러 가지 뭐 좀 사정이 좀 있는데
아무튼 뭐 정도전 얘기도 많이 하지만 조선 건국 과정에서 그 조선의 국가 체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몰입하게 됐어요. 아, 건강이요? 글쎄 뭐 어떡하겠어. 나이 들면 다 어딘가는 안 좋아요. 지금 나도 한 번에 20개씩 먹고 있는데. 와타나베 요시로의 삼국지의 정치와 사상. 아니요, 그런 거 안 봤어요. 삼국지 관련 책이 일본까지 따지면 너무 많아서, 뭐 이제는 그런 거 안 봐. 그냥 내가 하는 거죠. 미국 남북전쟁에서 흑인들이 영국보다 미국을 많이 도왔다. 남북전쟁에서 무슨 영국과 미국을 독립전쟁 아닌가?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솔직히 그런 문제는 나도 몰라. 나도 틀려. 아, 그놈의 객관식 시험 문제는 참. 그러니까 건강은 뭐 그냥 제 나이 때 수준이죠. 뭐 하고 저 굳이 따지면 조금씩 성한 데 없지. 근데 뭐 하여간 지금 이런 정도의 생활은 괜찮아요. 예. 그라니코스강 전투 두 번째 영상? 그걸 조금 내 손을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입문 채널에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어떤 건 회원용 이렇게 막 끊어주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실수로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 채널에다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씩 옮기고 정리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씩밖에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기억을 못하거든요. 아, 교과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교과서가 자꾸 시험에 기준을 두니까 그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교과서는 사람을 키우는 거야 되고 시험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똑같은 시험을 봐서 똑같이 뽑는다라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래 놓으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다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도 왜 우리가 자꾸 한 줄로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학교는 어떤 거에 장점이 있다. B라는 학교는 어떤 식의 뭐 키운다. 뭐 C라는 학교는 뭐 그냥 엔지니어를 키운다. 이런 식으로 가서 초중고등학교부터 자기 개성에 따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 스타일은 A라는 대학 가기에는 되게 안 좋아. 그럼 나는 B로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수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똑같이 배워서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 투자해야, 거기 응시해야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A라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B라는 대학에 응시하기 불리하다 그러면 막 손해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정말 너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이 사회 수준에 비하면 뭐 우리나라가 늘 그런 부분에 언밸런스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건데 어, 정말 말 나오니까 진짜 열받는데 인생이 뭐 요즘은 인생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뭐 어쨌든 정년하고 그러는 것 따지면 인생이 뭐 65세인데 그중에 교육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교육을 입시 교육 때문에 망쳐서 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교과서가 맨날 외우는 거고 제가 봐도 아까 질문했지만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마저 틀려 나도 모르겠는 거를 광해군이 폭군이냐 성군이냐 그게 시험에는 그렇게 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대체 개념을 사용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게 이런 교육을 해서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날리고 그 나머지 3분의 2는 제대로 사냐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뭔가에 한번 매여가지고 참 못 고치는 게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학 구조부터 바꾸고
뭐, 글쎄. 근데 대학이라는 게 뭐 사회랑 아무 상관없다. 그럼 또 대학이 왜 필요해? 그죠? 그러니까 일단 대학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수직 일원화시키는 구조를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이게 우리가 정말 인생을 낭비하죠. 예. 당나라는 한족이 건설한 국가인 거예요. 아이고, 버클리 클라스는 오래간만이다. 그렇지 않은 소식이 없어서 지금도 한국 계신가? 그렇지 않은 내가 저 버클리님 잠깐 저기 좀 의논할 게 좀 있는데 시간 나시면 한번 연락 좀 주세요. 한국에 계시다면. 아, 김사랑님, 당나라는 한족의 건설한 거 아까 그 얘기했지. 이세민 집안이 농서희 씨라고 그게 이제 거의 선비족 물이 먹었다는 건 그쪽에서 정설이에요. 근데 사실 나라를 왕족이 누구냐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 다른 나라에서 와서 왕이 됐다고 해서 뭐가 예를 들면 로마의 그 셀레 아 이젠 정말 이젠 짜다 셀레우니쿠스의 이생가는 흑인이잖아. 그러면 뭐 그러면 그럼 또 누가 그러면 로마는 그럼 뭐 아프리카 사람의 나라입니까? 이탈리아 사람의 나라입니까? 그런 기준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의 상식으로 끝나야죠. 아니요, 우리는 저 수직이에요. 동물군 하나도 없어. 윤은표 선생님이 제일 위고, 그 다음이 나고, 그 다음에 김인호 교수, 그 다음에 노혜경 선생인데, 우리가 원래 옛날부터 저기, 우리 윤은표 교수님이 사실 사학과가 되게 이게 세요. 이게 수직, 아, 버클리님 미국이실 거야. 돌아가셨네. 전에 한국에 계실 때 만났는데, 아, 뭐 할 수 없죠. 하여간 그 저기 뭐지? 그 사학과가 사실 이게 되게 이게 군기가 센데, 그 윤은표 선배님 교수님께서 는 하도 권위를 안 세우셔서 우리 팀이 늘 화기애애했어요. 그렇다고 반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우리는 이렇게 모이면 친구처럼 재밌게 놀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른 전공하는 양반들이 우리 세미나 왔다가 보면 막 놀라서 가고 그랬어요. 저긴 왜 저렇게 군기가 없냐 개판이야. 그렇다고 사석에서 반말하진 않습니다. 즐겁게 지낼 뿐이죠. 아, 버클리 클라스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볼게요. 예. 동로마 같은 경우 황제 자리가 핏줄이 상관 아니 핏줄 상관이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넓다 좁다지 옛날엔 나 신문에서 하니까 그쪽은 동로마는 근데 재밌는 게 그 저기 하여간 공주랑 결혼하면 남자의 국적과 신분은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저기 말 못하지만 그 무슨 직업까지는 해도 공주랑 결혼해서 황제가 되고 그래요. 그러나 공주 혈통이 없으면 그건 안 돼. 그래서 저기 비잔틴 제국의 3대 수출 금지품이 그 그리스의 불하고 또 하나가 뭐더라? 뭐하고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왕가들이 그냥 제발 공주랑 결혼해 달라고 오는데 안 해줬다고. 윤 박사님 형님이라고는 안 부르지. 우리가 아무리 사이좋게 지낸다고 그래도 저기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호칭은 선배님인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편하게 지내죠. 아, 유튜브 대박 나세요. 고맙습니다.
글쎄, 역사 공교육은 근데 다른 나라 역사 공교육을 보면은 물론 선진국이지만 내가 봐서도 저 정도면 거의 최선이겠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공교육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사실 공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특히 사립학교의 자율성 이런 게 얼마나 보존되느냐 이런 게 다 있는데 아무튼 교과서의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기 전에 어림도 없어요. 코로나 시국 풀리면 예, 코로나 저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사실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답사도 하고 그 지방 세미나도 하고 그럴 예정이었는데 지금 2년째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풀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도광이 하나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교육 지명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솔직히 그건 답이 없는데 조선시대 와서도 또 고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했다는 건 경동왕이 했다는 거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서 지속됐다는 건 그 다음에 누가 했어도 했었겠죠. 고고학자나 교육계 인사들과 해프닝 같은 것도 많겠네요. 글쎄 뭐 그런 건 여기서 떠들 수가 없잖아. 세상엔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데 안 할 말은 하지 말아야지. 전쟁 소설 쓰기 위해 전쟁 전략 성공 이런 거 찾아보고 있는데 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저기 혹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죠. 제가 지금 여기 인문 채널 뷰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인문 채널 뷰가 없어지거나 제가 인문 채널 뷰에 개입 안 하는 건 아니고 이 저기 프로를 나누고 좀 이제 좁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은 뭐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모이고 해서 세미나 하고 있고 인문 채널 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제 편집 인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문 채널 뷰를 좀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하는 건데 아마 6월 둘째나 셋째 주부터는 인문 채널 뷰도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일단 내가 지금 자꾸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가 생겨서 그런데 건강이 정말 막 앞에서 지금 막 피곤하고 막 쓰러질 거고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어떤 작업을 올해는 못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좀 많이 줄이려고 그래서 저는 인문 채널 뷰 같은 거 다 내가 편집한 것도 많았는데 용역 준 것도 있지만 쉬운 건 내가 편집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다 손을 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를 줄이고 몇 가지 집중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강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이 드니까 혈압도 오르고 뭐 이런 보편적인 거 말고 지금 어깨 아픈 거는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완치가 되려면 한 1년 반 걸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는 뭐 그럭저럭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뭐 잠을 못 잔다거나 앉아 있으면 아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조선시대 범죄 지르고 강원도 산골로 쏘면 못 잡나요? 다 잡아요. 아니 의외로 잘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이고 뭐고 간에 사람을 못 잡으려면 예를 들면 진짜 아무도 없는 산속에 숨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산속에 들어갔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거나 정말 어디서 이름 모르게 사라져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정말로 사람이 도망 다니고 뭐 수배가 되고 그러면 결국 사람 속에 숨어야지 자연 속에 숨었는데 단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 속에 숨으면 시골이나 산골에 가서 숨으면 100% 들켜요. 아니 50명 사는 마을에 어떤 애가 나타났어. 얼굴만 봐도 알아. 걔가 왜 왔는지. 그래서 의외로 잘 잡혀요. 다른 교수님들이랑 주제를 가지고 스트리밍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주는 못 하고요.
이제 입문 채널 휴에서는 이제 테마 강의로 이제 쭉 갈 텐데, 지금 계획은 이제 쭉 하다가 이제 댓글에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오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왜 댓글 읽어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모아서 한 분이 하거나 아니면 두세 명이 좀 같이 하는데, 사실 우리도 그거는 좀 생각 중인데 한 명이서 스트리밍 하면 조금 힘든 게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두 명, 세 명 같이 앉아서 댓글 갖고 한번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입문 채널 휴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삼국시대 역사서가 많이 없는 거는 그 당시에 아무래도 삼국시대의 유학이라든가 그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문화가 조선이나 고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낙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록, 이런 관성 기록 이런 게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 이게 오래되고 또 이제 되게 전란으로 망하다 보니까 이제 기록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안 남아 있는 거죠.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 김 교수님이랑 티격태격하는 거 이제 우리도 좀 그런 거 그만하자고. 근데 모르지. 근데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서 앞으로 저기 2월 달에 입문 채널 좀 개편하면 스트리밍은 하여간 한번 셋이 모여서 같이 하는 스트리밍 같은 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님 감사합니다. 당나라가 고구려가 태조까지 입주하면서 중화질서에 편입하는데 왜 굳이 멸망을 시켰을까요? 그거는 제가 전쟁과 역사 제가 쓴 책 고대 전쟁사나 전쟁과 역사 보면 답이 있는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고구려가 간도 지방에 있는 작은 왕국이거나 북한 지역에만 있는 왕국이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요동 쪽까지 치고 나오면 중국은 그걸 이제 서만주라고 하지. 그 요동이나 서만주 쪽에 집권 국가가 생기면 결국 그쪽 애들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해서 절대로 그냥 안 두는 게 역대 정책이에요. 근데 오늘 원래 얘기하려는 주제가 이게 아닌데 질문이 쏟아져. 어이구, 벌써 9시가 다 돼간다. 조선시대 왕들은 역사를 배워요. 세종이 배워야 된다고 그래갖고 경연에 집어넣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계획은 코로나만 없어지면, 이거 해결이 되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하려고 연구실도 옮기고 월세도 두 배로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텅텅 비어 있죠. 우리가 지금 그때 몇 번 했지? 오프라인 강의를 두 번, 세 번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진행할 거예요. 풀 버전 다시 보기요. 이거는 요번 거는요. 제가 여기다 안 두고 이름을 내 이름으로, TV를 내 이름으로 만들어내니까 막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다. 그 지금 그 임용한 TV가 스트리밍이 안 돼서 입문 채널 휴에서 하고 있는데, 끝나면 녹화 영상은 그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실크로드가 흑사병으로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저도 그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사병이 천년 만년 버티고 있다면 안 가겠지만, 흑사병이 돌았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한 몇 년은 무역로가 끊길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천금을 벌어줘. 10년, 15년 지났어. 사람들이 안 갈까요? 예를 들어 뭐 금광을 캐다가 무너졌다, 폐쇄했다.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순도 높은 금이 나온다. 그럼 사람들이 안 팔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우리가 꼭 기록을 안 봐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를 한다는 건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건데, 한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역사학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역사를 배우는 게 논증하자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인간 사회를 이해하고 내 삶을 잘 이해하자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상식을 키워가는 게 역사의 묘미 아닌가 싶어요. 한국 고대 정쟁사는 후삼국까지 인튜브 광민수 소장님이랑 이집트도 한번 가셔야 될 텐데 그 곽 소장님이 그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집트 그쪽에 독보적인 양반이라 이집트 그 연구소에서 이집트 관광 뭐 이런 거 고급 이집트 관광 같은 거 저기 본인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나도 따라가면 많이 배우겠지만 그분한테 연락하시면 아마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연락하시면 그쪽에서 아마 할 겁니다. 흑사병으로 아무리 죽어도 건물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유럽에서도 흑사병 끝나고 나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재산을 접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흑사병에 걸렸다고 금화가 녹아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벼락부자 잔뜩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일은 살아남은 사람한테 축복이 돼버려요. 이도는 걔가 국문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신라 이도인데 나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뭐 고구려나 이런 데서도 뭐 그런 거 있었다. 뭐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워낙 그런 게 잘 안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전쟁과 역사가 그 원래는 조선시대 편을 쓰려고 했는데 이건 조선국왕 이야기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조선시대 편이 공은 많이 들고 거기에 집필할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갖고 차일피로 몇십 년이 왔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은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릴 거예요. 편집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없고. 나폴레옹이 이집트학을 부흥시켰나요? 글쎄, 부흥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을 데리고 가서 흔히, 그러니까, 이 뭐지? 유럽에서 말하는 그 잡지도 내고 그래가지고 유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집트학이라는 걸 만들었던 건 맞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뭐, 물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 좀 살아남는데, 많이 죽이더라고요. 서링이가 원정 갔을 때 가져온 야채 저름이 원조라고. 아, 이제 글쎄 뭐 그런 전설이 걔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다 예를 들면 뭐 제갈량이 뭐 해서 만두를 만든 음식에 관련된 그 전설들은 아주 근대에 기록이 확실할 때 얘기 빼놓고 옛날 얘기는 거의 다 왜냐하면 옛날 역사책엔 그런 얘기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다 그거지. 조선시대 경제사는 책이 별로 없다. 없지는 않죠. 조선시대가 군제사, 뭐 사회사 이런 분야사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사실 조선시대 군제사 책은 더 없죠. 그러니까 경제사가 없는 건 아닌데 좀 어렵기는 하죠. 특히 조선시대 경제사가 쓰기가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없는 건 아닙니다. 많으면 많았지. 나당 전쟁 인계 티베트 덕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맞지 않을까요? 중국이 그 티베트 원정에다가 엄청나게 군대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고구려 아니 그러니까 나당전 아니 나당 전쟁이 아니지. 아, 그건 나당 전쟁이에요. 그치? 나당 전쟁에 들어왔던 군대가 서린기 부대하고 그 누구야?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누구지? 그 말갈족 부대잖아. 근데 걔들이 다 티베트로 원정을 가니까 뭐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밖에요. 이세민이 북경 근처에서 개소문한테 숨었다던 탑.
의외로 중국 가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개 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 이근행. 근데 지금 이제 단어를 다 까먹어가지고. 내가 책 써놓고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다 죽인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거를 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굉장히 많이 죽이긴 많이 죽여요. 많이 죽였는데, 정말 한 명 남김없이 싸그리 죽인다 이런 건 아니고, 또 이제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한 애도 사람 남고, 나도 뭐 정확하게 몇 명, 뭐 형제가 뭐 몇 명이 몇 명 죽였다까지는 정확한 기록은 못 봤지만, 상당히 대단히 숙청을 하는 건 맞죠. 오늘 주제가 제가 전쟁사를 하게 된 이유인데 사실 뭐 오늘 그걸 갖고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대화 좀 나누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질문이 너무 살벌하게 나와서 적당히 하고 제가 오늘은 그냥 그 얘기 잠깐 하고 추가적으로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쟁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얘기가 전에 전쟁과 역사 책 2권인가 어디 서문에 한번 쓰기도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뭐 전쟁사를 재밌어 하긴 했어요. 약간의 그 뭐라 그러지? 약간의 밀떡 생활 때 약간은 했고 학생 때 어릴 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밀떡 판별법이 초등학교 중학생 때 그 플라스틱 모델 탱크 그거랑 뭐 이런 거 만들면서 밀떡에 입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거 했어요. 근데 중학생 되고 나서는 그걸 안 했는데 뭐 좌우간 그 중고등학교 때 그 뭐 2차 세계대전사, 태평양 전쟁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보긴 했죠. 근데 그거로 전공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건 그냥 취미로 본 거고 역사 와서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국가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이 이제 발전 단계인데 처음에는 분야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사, 뭐 군제사 이런 식으로 해요. 뭘 것도 필요하지.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박사 논문 주제가 조선시대 수령제인데 수령제 논문이 처음엔 이렇게 가요. 예를 들면 수령의 임기가 몇 년이냐, 수령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수령이 6년 임기, 3년 임기로 논쟁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런 어떤 수령의 제도적인 측면을 보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어디서 이게 딱 멈췄냐면 수령이 실제 임무를 어떻게 하느냐. 음, 뭐 수령의 임무가 뭐다라는 건 나왔는데 수령의 임무는 사실 전부 다예요. 왜냐하면 3권을 다 하거든. 민정, 세무, 사법, 요즘 말하면 3권. 아, 3권이 더 되나? 군사, 치안까지 다 하니까 그 수령의 임무를 보려면 이게 수령제가 아니라 군제가 되고 조세제도가 되고 군사제도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안 했었는데 내가 이게를 제도는 이미 남들이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수령의 임무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각자 분야사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국가제도라는 건 절대 하나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세 제도를 보면은 뭐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세금 많이 거두려고 세율을 올렸다. 세금을 낮추게 해주려고 내렸다.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세금도 뭐 오만 가지 세금이 나 있지만 이게 예를 들면 군대를 늘리자.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늘려야겠다. 아니면 이런 비유가 좋겠네. 예전엔 여진족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 그래서 여진족을 막으려면 한 10,000명 군대면 충분했는데 여진족 인구가 300만이 됐어. 그러면 3만 명은 있어야 돼. 그럼 우리도 군대를 늘려야 되는데 군대를 늘리려다 보면은 세금이 들죠.
군대를 늘리려다 보면은 신분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군사제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군사제도는 신분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에서 어떤 사람 뽑아서 장교가 되고 어떤 신분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병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군대를 늘리려면 외국에서 용병을 사오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 중에서도 장교를 뽑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방이라는 건 그 생존의 문제니까 신분제가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그러면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신분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 체제라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연결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까지 이제는 뭐 한국 근대 학문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 하나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과거제도는 과거제도만 갖고 보는 거야. 근데 과거제도보다 더 반드시 결렬되는 게 이제 또 신분제라든가 관료제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결성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저희 팀이 원래 법전 연구팀이었으니까 법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성을 찾으려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군사제도 연구가 좀 부실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군제사 말하는 분들이 또 큰일 났다. 우리 선배님 화내실라. 군사제도가 부실하다는 거. 이게 군사제도가 조세 뭐 이런 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것처럼 제도사. 어떤 군대가 있고 뭐 요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오면서 정도전이나 그 경국대전 만드는 이런 국가체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14세기의 고려시대 전란이에요. 엄청난 전쟁을 겪으면서 그 나라가 이게 군사제도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은 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니 모든 걸 다 바꾼 거예요. 지방제도, 신분제도, 조세제도, 세금제도 다 바꾼 거지. 이렇게 돼서 소위 말하는 세종대왕의 국가개혁도 따지고 보면 14세기 전란을 겪으면서 국가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겠다라는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바꾼 건데 제가 아까 군사제도가 제일 부실하다는 것은 군사제도 그 연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14세기, 15세기의 국가체제의 변화 요 추동력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과거에는 이제 성리학을 너무 강조를 하는, 제가 성리학이 역할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가 좀 유학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사람 사대부들이 뭔가 깨이고 의식의 변화가 생겨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설명했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14세기의 전쟁이었다고.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세금도 더 내. 그냥 세금 더 내자. 여러분, 제가 불황무식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성리학을 배웠어요. 성리학을 배웠더니 임금한테는 충성해야 되고 사대부는 나라의 세금도 열심히 내고 이래야 된다. 그렇구나. 그래 앞으로 난 세금도 열심히 내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정말 온 국민이 그렇게 변할까? 안 변한다고요. 거기다 갑자기 세금을 때리 부으면 난리가 난다고. 그러면 국민적 공감, 야 군대를 키우고 세금도 늘리고 전에는 군대 안 가내보고 너 군대 와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가야지. 이거는 정말 나라가 멸망할 뻔하고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고 자기 일가 친척들이 죽고 이런 거 겪어봐야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종대왕이 훌륭하다고 하는 게 뭐 세종 혼자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정도전 태종 때부터 계속 했지만은 이 조선 초기에 그 경국대전까지 이어지는 개혁이 고려 시대하고 비교하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바꾼 거예요. 음, 그 정도에 엄청나게 바꾼다는 건 절대로 어떤 사람이 착해져서 의식개혁하고는 절대 안 돼요. 사회가 겪어봐야 되거든요. 그게 그 14세기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우성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전쟁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건데 그 그거를 논문으로 쓰고 뭘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가 약간 전쟁과 역사를 쓰게 됐죠. 원래는 그럼 조선시대 안 쓰고 왜 그걸 썼냐 그러는데 거긴 사실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 그냥 박사 논문 쓰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그때 경기도 문화재 전문위원 할 때 그 한탄각종에서 삼국시대 군사유적이 발견됐어요. 부대 자리에서. 근데 이제 그때 도청에 있던 우리 문화재 담당 직원분하고 어디 갔다가 어디 그거 좀 구경 가자고 그랬더니 거길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갔는데 이게 원래 나는 이제 여말 선초에 군 전쟁이 국가지도 편찬에 미친 영향 요게 관심이었는데 그걸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삼국시대 전쟁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 막 했던 아까 했던 얘기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삼국시대 전쟁사를 쓰라는 거야.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난 삼국시대 전공도 아니고 이건 그냥 내가 한 소리지 막상 그런 걸 어떻게 써 그랬더니 아이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써야 된대. 그러더니 차에 태워가지고 수원에 있는 도청까지 끌고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양반 차를 타고 그때 거기를 갔기 때문에 중간에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또 내려달라고 그렇기도 그렇고 기껏 데려다 주는데. 그래서 도청까지 갔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도청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그 발굴 보고서 뭐 하는 거. 왜냐면 되게 이제 도청에서 자금 지원 받아서 발굴을 하니까 그 경기도에 있는 산성 발굴 이런 거는 되게 그 발굴 보고서가 거기 다 있거든. 근데 사실 역사학자들이 발굴 보고서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산성, 전적지 발굴한 거 이런 거 쫙 갖고 저한테 이만큼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이게 역사책에 안 나오는 재미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하나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조선국왕 이야기가 그렇게 날아가 버렸는데 그때 조선국왕 이야기 3권 쓰려고 이제 끙끙거리고 있다가 아 이거 전쟁사고 한번 쓰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갖고 그걸 썼는데 그냥 어떡 하다 이제 그게 돼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썼더니 그것 때문에 뭐 이거 하게 되고 저거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토전사로 불려가면서 이게 또 세계전쟁사로 확대되고 제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음, 아 목소리가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목이 좀 잠겨서 그래요. 커피를 마시니까 목이 안 뚫리네. 하여간 그렇게 돼서 전쟁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전쟁사를 가지고 있는 제가 진짜 문제의식은 국가 전쟁이라는 것이 국가 체제와 관련이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토전사 하면서 서양 전쟁사 할 때 이게 서양 전쟁사가 사전 요약하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겠나 생각했던 건데 아, 네, 리솔링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볼 때는 저기 저쪽 채널로 와주세요. 하여간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토전사가 내 그 서양 전쟁사가 나 세계 전쟁사 내 전공도 아니고 자료 요약 이상은 하기가 힘든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어쨌든 국가 체제와 이거의 관계를 보다 보니까 서양의 연구자들도 사실 군사 제도가 연구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군사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역사도 있어야 되는데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면 역사도 원래 어려운 학문인데 군사 제도도 이게 특이하게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 제도 하는 사람은 역사를 모르고 역사하는 사람은 군사 제도 모르고 이래서 서양에도 이거를 넘나드는 학자는 별로 없다.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국가 체제라는 걸 보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서 다리를 놔주는 게 국가 체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전사 하면서 서양 전쟁사 책이나 이런 걸 봐도 그냥 그거 요약 안 하고 나름 새로운 해석도 좀 할 수 있고 우리 현실에 맞는 교훈도 뽑아내고 하는 게 도움이 됐던 게 결국은 국가 체제라는 관점에서 군제사를 봤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 또 군제사를 넘어서 전쟁사를 했던 게 이게 도움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데
서양 전쟁사 자료는 뭐 있는 거 갖고 해야죠. 뭐 내가 그쪽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니까 남들이 보는 거 이상으로 뭐 그러니까 정말 무슨 누구 일기를 찾았다거나 이런 거는 못하고 있는 자료 가지고 해야죠. 근데 가끔 내가 조금 황당한 경우는 뭐냐면 이게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항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푸딩님 감사합니다. 박철수님도 반갑습니다. 어, 이상하게 역사를 뭘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을 해. 어디서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가 더 무섭다는 게 역사는 사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 어디서 봤냐고 말해. 그러니까 역사가 사료를 얘기하는 건 맞지만 사료를 복사해서 낭독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학문이야. 그건 그냥 카피라이터지. 그럴 바에는 글만 읽을 줄 알면 다 하지 누가 못해.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몇 년 전에 어디 이제 저기 논문 발표를 했어요. 논문 발표를 했더니 그 어느 퇴역 장군님이 그 자리에 있다가 왔어. 오더니 자기 깜짝 놀래. 내 자랑하는 것 같지만 뭐 솔직하게 말하면 되게 깜짝 놀랐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내가 한 얘기가 그 뭐야 이게 전술적으로 맞는 얘기라는 거야 이제 군대에서. 그래서 사실 좀 쫄았는데 맞대니 다행히 고맙지만 그래서 뭐 뭐라 그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자긴 정말 놀랐대. 그래서 어떻게 학자가 이 군인들만 하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그때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확 쫄아 있어가지고 내가 초창기라 맞았다는 거에 그냥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당신을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뭘 도와드립니까? 그랬더니 그 무슨 아이가 뭐 그 국방 유적이나 그런 거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그걸 좀 도와달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군대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군사, 군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려는 도와주려는 자세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면 제가 뭐 저기 이렇게 뭐 욕심 안 내고 이렇게 얼마든지 자문해주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이러더니 그런 거 필요 없대요. 도와달라면 뭐가 필요 없어. 그때 그게 아니고 책만 주래.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당신이 읽은 사료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이게 항상 어디 가서 강연하다 보면 이게 마주치는 문제인데 무슨 얘기를 하면 선생님 그 얘기에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본펜 꺼내갖고 어느 책에서 보신 겁니까? 네, 이럴 때마다 진짜 미치겠어요. 근데 이게 또 황당한 것이 그게 아니고 그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표정이 바뀌면서 박민아님 감사합니다. 속된 말로 이건 뇌피셜이구나. 또 이러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댓글 보면 저 인간은 왜 뇌피셜로 굴하냐 썰이냐 이러는 분들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얘기 아닌 거 들으면 전부 왜 뇌피셜이냐 지 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느냐 역사가가 사료로 이야기해야지 왜 네 맘대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교과서에서 맨날 저기 이게 맞냐 틀리냐만 하니까 학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사료를 읊어주는 게 역사야. 누가 뭐 사료 뭐 역사가는 사료에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사료를 복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으로 말한 사람도 있기는 한데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지멋대로의 상상이냐, 충분한 자료와 이런 걸 바탕으로 그 전문적인 검증에 의한 분석에 의한 해석이냐라는 게 다른데 보통 분들은 결과만 들으니까 그냥 뭐 이게 그건지 물론 구별을 못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해석은 뭐 뇌피셜이다 이건 진짜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다행히 토전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 국가 체제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게 서양사나 동양 전쟁사에서도 어떤 그런 해석이 가능했고
그거를 이제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을 뽑아서 말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틀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료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쟤는 뇌피셜이다. 이런 건 정말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이거 하는 중에도 어마어마하게 질문이 올라오는데 밤바스테님 몸 나으시면 유전사 다시 하는 건가요? 아, 그건 모르겠는데 솔직히 지금은 안 하려고 생각 중에 왜냐면 전쟁사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 먹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게 언제 정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저랑 한 달 전에 영상 채팅하는 거 라이브 하는 거 보셨던 분들은 내가 계속 이러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나아지니 그건 좋아졌는데 이 팔이 완전히 정상으로 오는 데는 1년 반 걸린대요. 이제 한 3개월 지났으니까 아직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아직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토전사란다. 뉴전사 그거 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몸이 좀 회복된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하려는 거에 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뺏겨가지고, 일단은 내 일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만둔 건데, 어, 일단 회복해도 뉴전사, 그리고 또 이제 그건 그 방향으로 좀 가야지. 좀 뉴전사는 스타일이 어쨌든 시사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그새 훅 넘어갔네. 하드보일드한 역사관? 아니 뭘 하드보일드해 그냥. 근데 역사는 원래 하드보일드한 거예요. 인간 사이가 무섭잖아. 그러니 역사는 하드보일드한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 모르겠어요. 그거 솔직히 내가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남들하고 좀 달라진 거는 그 중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봤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독서 지도 방식이 그건 나도 지금도 불만인데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대학 때도 그런 거 있어요. 왜 청소년 권장도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난 솔직히 지금 모르겠어. 나 때 그 나왔던 청소년 권장도서 같은 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있던 책들 몇 권 보면 이걸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청소년한테 읽으려고 뽑아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명단도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구체적인 말을 못하고 그 생각만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음, 일단 문학에 너무 편중이 돼 있고, 저는 글쎄 문학 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역사책을 많이 읽으라는 건 아니고, 좀 보편적인 교양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옛날에 요즘 그 백세 철학자로 다시 인기를 끌고 계시는 교수님 수업을 내가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그분 수업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 얘기예요. 독서를 권장도서는 우리가 너무 문학, 그리고 당신이 철학과 교수지만 뭐 키에르케고르의 뭐 죽음에 이르는 병, 아니 그런 걸 누가 읽냐고. 그런 게 어떻게 교양서적이야. 적어도 대학생까지도 교양서적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관련된 뭐 물론 미술이라 그래도 어떤 미술가가 써놓은 그 뭐 이거는 뭐 구덕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미술가의 삶의 이야기, 작품과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게
내가 그분한테 들은 수업 중에서 지금까지도 제일 고마운 게 그거야. 물론 솔직히 나도 그런 생각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위대하신 분이 하시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지?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듣는 모범생이긴 했는데 그런 거는 절대 용납을 못했어요. 내가 봐서 아니 뭘 이런 걸 읽으라 그래. 그런 건 절대로 존중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정말로 그런 책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전쟁사 책이라는 것도 결국 뭐 2차 세계대전사 그런 게 일종의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는 게 표현이 좀 안 좋나? 하여간 사람들 사는 이야기 쓴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수기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역사를 하면서 어떤 피상적인 프레임이나 피상적인 논쟁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콩장님 사학과 출신이라고요? 사학과 다니신다고. 네, 반갑습니다. 뭐 어쨌든 가지는 게 편이니까 이런 말 하면은 차별된지 모르겠죠. 어쨌든 사학과 학생을 만나면 반갑네. 이과 공부도 잘하셨나? 나의 치명적 약점이 숫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방송에서 토전사 할 때도 내가 그것도 신경 많이 쓰는데 신경 쓰는 바람에 더 틀려요. 그러니까 하여간 숫자는 출판사 내가 원고 저기 연재하는 출판사 담당 기자책에는 항상 붙어 있는 이게 경고가 있어요. 임용환 선생님 글에 나오는 숫자는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할 거. 내가 이게 숫자가 정말 잘 틀려요. 그리고 그 뭐지 족보 관계. 우리 부모님이 저기 피난민이시거든 6.25 때. 근데 내가 대가족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우리는 딱 소가족끼리만 살아가지고 이 친족 용어 관념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약용 얘기할 때도 내가 처가라 저 뭐지 그 자산오보 할 때도 정약용이 그 해남여시가 정약용이 외간데 그걸 내가 저거 처가라고 했다고 어떤 분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잘 틀려. 그러니까 뭐 삼촌 조카인데 뭐라고 하고 형제라고 하고 이게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다가 그게 항상 희한하게 나오는데 그런 이과를 잘했을 리가 없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이고 물리, 생물 이런 거는 내가 좋아해서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생물이고 뭐 화학이고 물리고 이게 다 계산 문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글자로 있을 때는 잘했어요. 또 그런 거 좋아해갖고 근데 이제 하여간 수학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늘 하고 싶은 게 수학 못해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국어 시험에서 한국 문학 고전 시가를 배우는 게 꼭 필요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걸 떠나서 시가라든가 그런 건 좋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요, 그 내 입장에서, 이건 철저히 내 관점인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인간들의 얘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소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나 정말 소설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시가도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대체로 추상적인 게 아니라 보통 어디 가서 자기네 진솔한 감정을 읊어내는 시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제가 이런 원칙을 말한다고 해서 좀 그런 분야로 생각해야지 이건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지. 헬스 유튜버랑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한다고? 아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포자? 난 진짜 수포자였어요.
저는 저기 대학이 너 수학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 그래도 나는 대학을 떨고는 한이 있어도 수학은 안 한다. 이게 저 신조였어요. 데이비드 김민 감사합니다. 멤버십 강연요? 멤버십 강연은 일단은 지금 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은 뭐 연구실이나 집에서 하고 오프라인 강의는 코로나가 풀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도 하고 이게 답사를 겸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답사를 겸해서 그 지역 이게 회원분들도 여러 전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멤버십 회원들을 모아서 답사 같이 하고 강연회 하고 이런 식으로 원래 기획을 했었는데 이건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 합방 얘기 많이 하시는데 합방은 서로 불편해요. 그 침착맨 그분도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 저기 자꾸 이런 얘기 나오니까 부담 가지실 것 같은데 그 서로 자기 장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영역으로 가야지. 제가 뭐 그분이 뭐 싸울 일도 없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합방 같은 거는 서로 불편해요. 그 드라마 논평은 이재훈 이사님도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그 사마이나 그걸 수십 편을 봐야 되는데 내가 뭘 언제 봐?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드라마는 평은 제가 정말 힘든 게요. 너무 많이 봐야 돼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동양도 수학이 있어요. 수학이 왜 없어? 일식 저기 뭐야 조선시대도 일식 월식 다 계산하고 그 끔찍한 수학 하시는 분 많습니다. 천문학을 다 하니까. 전쟁 계략 36개. 그거는 사실 전쟁에는 생각처럼 그렇게 잡다한 계략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영화처럼 그런 계략은 잘 안 나와. 그리고 손자병법이나 36개에는 그런 계략 없어요. 그냥 어떤 큰 원칙이 있을 뿐이지. 휴에서는 제가 안 나오는 거 아니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휴는 이제 강의라든가 약간 좀 전문성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나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임진사, 전쟁사, 그리고 아마 역사 관련이 될 텐데, 좀 대중적인 거, 쉬운 거, 제가 하는 주제를 거기 세 채널에 모는 거고, 제가 역사, 인문휴를 결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가 너무 많아서 좀 정리하고 강의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유료 강연은 여전히 인문 채널 휴에서 할 거예요. 배수진은 뻥 아니에요. 배수진 친 사람이 꽤 있어요. 그리고 배수진을 치고 싶어 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임진왜란 아직 신립의 탕금대 전투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좀 과장이 됐는데 신립이 처음부터 배수진을 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강을 건너 후퇴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배수진을 치게 된 건데 그게 이제 그 신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진은 칠 때가 많죠. 조동훈님 감사합니다. 동양의 수학 관련 서적 있어요. 이제 물론 뉴턴이 그 뭐냐 그 미적분 발견하고 그랬으니까 그쪽은 딸리겠지만 동양에 왜 수학이 없어요? 수학 책도 있고 있습니다. 역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분이 많으니까 복잡하고 더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푼다고 해도 뭐 내가 얼마나 쉽게 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사는 미묘하게 해석들이 다 다르니까 쉽다고 해서 생각이 같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채널이나 제 얘기가 좀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분을 좀 확산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유튜브라는 게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무차별로 풀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할 얘기, 강연식으로 진행할 얘기, 그리고 유튜브로 오픈할 얘기의 어떤 그 범주나 형태를 우리가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아, 이건 이거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재정리하고 재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채널을 분리시킨 겁니다. 광해군 실각 과정을 보면 서인반정이 허술하다.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 그거는 솔직히 지금 설명 못해요. 지금 한참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글쎄 참 나도 이럴 때 쉽게 설명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정치 구조라는 게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제시대 연구는 사실 지금 일제시대 연구가 제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제시대 연구를 개설로 접근하면은 그게 지금 너무 일제시대 문제는 우리한테 압박감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만 해도 그 당시에 나온 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한국 단편 소설, 뭐 염창섭이니 뭐 김동인이니 우리나라 단편 소설의 어떤 출발점이 그 시대였으니까 아이고 뭐 제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뭔지 잘 아이오 제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오히려 한국 단편문학 선집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그 시대에 수를 쓴 수기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인들 회고록들도 보면은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다양하게 보시는 게 왜냐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그런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일제시대는 그런 기록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어떤 개설로부터 접근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게 시대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연성빈님 그런 질문을 내가 뭐 굳이 답할 필요가 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과서 쓰신 분들이 그렇게 썼겠지 뭐. 정사 삼국지 시대적 의미는 팔왕의 난과 5, 16국 시대로 가는 초석? 글쎄요. 아니 모든 시대는 예를 들면 A 시대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음 시간은 그 앞 시대에서 어쨌든 간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는 그 다음 시대로 가는 초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그 삼국지의 시대가 가지는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 인간관계의 특성, 전체적인 발전 과정에서의 특성. 그러니까 그 반석이라고 하면 그 반석의 내용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1차 사료요? 1차 사료 수기가 무슨 말씀인지 어떤 1차 사료를 말씀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수기. 그거는 여러분 한 도서관이나 이런 목록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그 자꾸 이제 일제 시대를 겪었던 사람 중에 명사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친일 프레임 때문에 되게 그러는데 그, 그 시대에 웬만큼 유명한 사람들의 회고록이나 이런 얘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이런 걸 읽으라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 아니냐? 맞지. 그 사람 전기 쓴 거는 100% 진실이 없어요. 자서전은 어떤 면은 다 거짓말이고. 그러면 나는 엑기스만 볼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보다 보면 그런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마음을 푸시고 그거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트리밍 때 받는 후원은 유튜브 공급으로 사용하냐?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들이 다 저기 여기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건강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 전공 원래 전공은 14, 15세기 조선의 국가체제죠. 캐나다에서 감사합니다. 수염. 사실 내가 수염 길러볼까 하는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염은요, 아까 내가 지금 글 쓸 때도 그 얘기했는데, 진짜 엄청나게 관리해야 돼. 면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수염은 관리하다가 시간 나가. 그래서 수염 멋있는 사람은, 내가 이거 진짜 농담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저 수염 기른 분 화낼라. 이거 그냥 내가 그냥 하는 소리인데, 수염 기르는 사람은 겉으로는 멋있지만 속은 빌 수밖에 없다. 왜? 수염 관리하느라 공부를 못한다. 딸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우리 딸요, 살벌하게 무섭죠. 우리 집 애들은 너무 저기 강하게 키워서 건수만 잡히면 물어뜯어요. 아, TS님 감사합니다. 수염을 기르면 전기 면도기로 못하지. 그러니까 면도가 시간이 제일 적게 들고 여기 수염 만약에 기르면 그거 관리하는데 진짜 어, 엄청나게 시간 걸려요. 이 라이브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올릴 겁니다. 지금 입문 채널 위해서 하는데 저기 그 임용한 TV로 올릴 거예요. 30년 전쟁에서 웨지우드의 30년 전쟁, 저게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쓴 책은 아니야. 물론 상당한 노작이고 뭐 그 정도면 잘 쓴 책인데 명작 수준까지는 좀 못 간 것 같은데 한국에 번역된 책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사람은 수염을 따로 관리했나요? 나는 그대로 했나요? 근데 수염은 나는 그대로 두지는 못할 거래. 그래서 뭐 머리카락 뭐 안 자른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조금은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제 여기 뭐야 이 카이젤 수염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누구지 그 이젠 다시 좀 왜 이러냐 그 왜 수염 이렇게 쫙 나신 분 있잖아 윤 누구 자와서 아우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명사가 하도 생각이 안 나지 그 양반 이거 수염 보면은 저거는 관리 안 하고는 저렇게 안 될 것 같았냐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카이젤 수영은요 반드시 그 기름 발라서 요즘 포마드인가 뭐 하여간 절대 그냥 안 되고 저기 뭐지 이거 저기 가이질만 해서 안 되고 그거는 반드시 기름 발라서 이렇게 다듬어야만 카이젤 수영은 된다고 들었어요. 윤두서 자화상인가 그렇죠. 윤두서인가 그게? 수영 관리 어려운 거 보니 시도는 해보시. 시도 안 했다니까. 그건 책에서 본 얘기. 고려시대는 전기 후기만 있고 중기는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 고려시대 전기 후기는 고려시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후대 학자들이 만든 거지. 그러니까 뭐, 중기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그게 전기 후기가 누가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하는 거 말이죠. 조 HJ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피터 윌슨의 아마 이거 원서인가 보지? 유럽 스트레처리지. 책. 저도 나는 그 책 모르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와 미국 중 어느 쪽이 지정학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릴 때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지정학적으로 좋다라는 건 예를 들면 뭐 전쟁이냐 뭐 어떤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는 항상 뭐에 좋냐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이 단순한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회계식 교육의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내 옛날에 내 수업 들었던 분도 계시는데 내가 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수업 중에 그걸 안 했는데 맨날 물어봤거든요. 달리기 잘하는 거하고 수영할 줄 아는 거 어느 게 더 좋은 거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7대 3으로 달리기가 좋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답은 이거지. 달리기하고 수영이 좋다라는 건 뭐라는 이유가 있어야 좋은 거지. 예를 들면 달리기 잘하는 게 좋다는 건 내가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도둑을 잡으러 쫓아갈 때는 달리기 잘하는 게 좋겠죠.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뛸 때는 달리기가 좋은 거겠지. 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졌으면 달리기는 아무짝에 쓸데없고 수영하는 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조건이 있어야 좋다 나쁘다는 항상 조건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조건이 어디가 좋습니까? 라는 건 지정학적 조건이란 건 너무 큰 범주고 어떤 무엇을 하는 지정학적 조건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제발 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한번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어떤 통찰과 분석, 사고하는 데서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못 해가지고 아무리 책 읽고 공부해도 그렇게 뱅글뱅글 돌고 프레임에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광해에 대해서는 토전사 때 토전사에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할 때 사루 전투 다루고 할 때, 그치. 명청교체기 다룰 때 명청교체기하고 정묘호란 편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 그 정도가 최선이 아닌가 싶네요. 토전사 멤버분들하고는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시나요? 자주까지 허준 씨와 뉴전사 같이 했으니까 봤고 그 유나나도 우리 그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프로에서 같이 했으니까 봤죠. 근데 뭐 따로 이렇게 별도로 만나 밥 먹고 이런 거 못해. 다들 바쁜 양반들이니까. 정도전이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아, 그거 되게 예리한 지적이신데 내가 그 얘기를 그 시대의 개혁가들이라는 책에 쓴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을 사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뭐라고 썼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써놓고도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봐야지 알겠네요. 어릴 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부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부산 살다가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자랐지. 한국 기록 유물 들으면 세계적으로 수량이 많은 건가요? 글쎄 그게 좀 애매한 게 세계적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는 건데 음, 또 기록물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 같은 어떤 그런 거는 정말 독보적이고 중국 실록은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보다 훨씬 간략하죠. 근데 또 이제 다른 형태의 기록은 뭐 예를 들면 일본이든 유럽이든 그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의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좀 그런 추상적인 관념 우리가 세계적이냐 아니냐 이런 좀 어떤 막연한 관념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우리가 냉정하게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 비하하거나 칭찬하자가 아니라 키가 크다는 중요하지 않잖아.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 데는 키가 어느 정도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알아가는 게 지식이죠.
이시해난 진압할 때 함경도 전체가 그 전체가 반란에 가담했던 건 아니고요. 자기네 조직이 있었는데 이제 회령 중심으로 해서 몇몇 조직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강력하지는 못해서 그러니까 이시의 반란은 우리나라에서는 반란치고는 조직과 뭐라 그러지? 조직력. 그 조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충성도나 그 어느 정도 이게 지역에 퍼져 있는데 그 조직 간의 연계는 되게 훌륭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세력이 이렇게 확 가담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조직력이 뛰어나니까 처음에는 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보였는데 정부군이 들어가서 누르니까 아닌 사람들이 금세 이쪽으로 보고 떨어져 나오니까 금세 이제 좀 소수로 몰리게 되는 그런 구조죠. 역사를 전공한 이유가 뭔가요? 글쎄, 나도 이제 잊어버렸어. 옛날에는 뭐라고 뭐라고 훌륭한 말 많이 했는데 세월 지나가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뭐 할 건가만 생각하죠. 조선이 기록 강국이라는 거는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그러니까 일단 문자나 기록 문화가 굉장히 허약한 나라들이 많아요, 지구상에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나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아마 200 몇십 개국 되겠죠. 근데 굳이 나라 개수로 따지면 기록이 형편없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나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워낙 특별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거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록 문화는 또 좀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록하느냐의 문제고, 어, 어떤 거를 기록할 때 어떤 문화적으로 그런 것을 기록하는 교육, 방법, 기록에 대한 어떤 문화적 수용력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항상 한국은 뭐가 좀 이렇게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족한 거는 우리가 좀 우습게 보는 나라보다도 되게 부족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아마 뭔가 좀 이렇게 나라마다 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기록의 나라다. 이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모든 종류의 기록, 어떤 모든 종류의 기록과 문자에 가지고 우리가 다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는 경계를 해야겠죠. 우리나라 역사에 UFO 목격이 관련 기록돼 있나요? 글쎄요. 뭐 해성을 봤다 이게 UFO인지도 모르지. 근데 뭐 이상한 비행물체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제가 모르는 건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보면 해성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 UFO 연구하는 분들이 뒤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지나간 해성이 없다. 만약 이렇게 하면은 이거 UFO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분명히 그거 연구해가지고 글 쓴 분이 있을 것 같네요. 내 느낌에. 공민당 그거는 역사학계에서도 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자꾸 그 오해하시는데 어떤 학계든지 뭐를 공식화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과서를 쓰거나 그러니까 뭐냐 정설, 통설 이런 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거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학회가 딱 이걸 해갖고 뭐 이건 정설이고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요. 저 학계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학계는 항상 다 있어. 항상 다 있어요. 이게 자꾸 정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게 교과서 때문에 그렇고 다만 그런 건 있어. 이게 어떤 사람이 한 명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야, 그건 취급도 안 해. 그건 그냥 네 생각일 뿐이 이러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런 거. 그럴 때에 이제 보통 뭐 저게 정설이다 이런 말을 보통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그냥 현상적인 발언이지. 100명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직 한 명만 그런 주장을 하고 야 쟤는 뭐 거의 뭐 아무도 취급 안 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쟤는 뭐 파묻어. 저건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죠. 다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의 정서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지역 답사가 생기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가고 싶죠? 당연히 사군 육진이랑 압록강, 두만강 유형 전적지지. 아, 물론 평양도 가보고 싶어요. 개성 평양하고. 조선시대 천문학에도 투자를 했나요? 그 투자라는 게 민간 투자는 아니지만 그 천문학이 되게 중요해. 늘 별 관측하고 그리고 관청도 있잖아. 관청도 있고 관원도 키우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일관들이 항상 일시월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틀리면 처벌받아요. 장영실 기록은 갑자기 끊어지는데 그때쯤에 죽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 실록에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록의 원칙에 원래 이품 이상이 물론 왕족은 뭐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이품 이상의 관원이 죽으면 그 부고를 실게 돼 있어요. 실록 편찬 원칙이.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엔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다는 안 적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장영실이 죽은 기록이 없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혹은 벼슬을 받긴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식 무무 관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 거지 뭐 자기들이 그걸 안 적은 거겠죠. 근데 이제 가끔 뭐 상소를 올리거나 뭐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장영실이 하필 지난달에 죽는 바람에 이 기계를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만약에 혹시 그런 상소라도 있었으면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남았겠지만 보편적인 기록에서 뭐 그런 일이 없으면 그 죽은 시점이 안 밝혀지게 되는 거죠. Y10하고 토전사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부담이 너무 세. 사군 육진이 가보고 싶은 이유는 뭔가 제가 답사 가는 건 다 뻔해. 유적이 역사 유적이 있는 데인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는 남쪽이 좀 문화의 중심이고 고구려하지만 고구려도 평양 말고는 원래 저기 만주 쪽이 원래 중심이다 보니까 아이고 시어머님 허주님 오셨구만. 그렇지 않은 토전사랑 허주님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이제. 다른 스트리머랑 합동 현재는 뭐 굳이 뭐 그럴 마음은 없는데 뭐 또 하여간 뭐도 내 마음뿐 아니고 맞아야 되죠. 근데 제가 뭐 전략적으로 누구랑 같이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가면서 이게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무슨 얘기하다 끝났지?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 유적, 문화 유적들은 남쪽에 많고 북한은 이제 개성 평양 빼면은 대개 이제 군사 유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군육진에 가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솔직히 실록 기록도 그러니까 거듭 말하면 평양하고 개성은 별개예요. 음, 그 조선시대 기록 할 고려사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전쟁 유적이니까 전쟁력이야 북쪽은 뭐 귀주성 전투 뭐 그러고 실록에 나오는 것도 맨날 뭐 압록강 두만강에서 뭐 여진족 쳐들어왔다 얘기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조선시대 일반인은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에 떨어지나요? 대명률이라고 조선 그 명나라 법전이지만 조선시대도 형을 할 때는 대체로 대명률을 인용을 했는데
그 법전에 정해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나라라고 뭐 특별히 더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기록된 이제 죄들이 쭉 있습니다. 저도 근데 뭐 사법고시를 보질 않아서 그 법전을 달달 외워서 이런 게 사형이다 뭐 이거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허준님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으악 벌써 10시다. 슈카. 벌써 슈카는 허준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때 게임야 할 때 한번 처음 만났지. 개인적으로는 김성애 씨하고 허준 씨는 아주 친하죠. 아주 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 다 바빠서 100만 유튜버하고 내가 어디 가서 비빌 때가 있나. 아날 학파나 교토 학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식으로까지 뭐 학파를 말할 만큼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아, 학파, 아날 학파 이런 거. 근데 역사학계도 뭐 굳이 학파가 많지는 않은데, 랑케, 아날. 역사학자들이 좀 그런 거에 좀 짠 것 같아. 가만히 보면 뭐 동서양이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이렇게 만나보면 또 이게 비슷한 게 있어. 성향들이 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조금 더 이상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여간 동서양이 똑같이 역사학자들은 좀 그런 거에 인색해. 허준 씨도 보고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야나 뭐 이런 게 생각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라는 게 정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후딱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근현대사 같은 걸 그거 정말 어떤 몇 가지는 하겠지만 아프가니스탄 근현대사 같은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어. 저거 서양은 전쟁사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확실히 유럽이 전쟁사를 우리보다는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유럽도 확실히 영국이 진짜 전쟁사 좋아하고 독일은 그 2차 대전 여파 때문인지 또 옛날에 독일이 뭐 별로 좀 이렇게 나라가 없고 이러니까 유럽이 전반적으로 전쟁사를 좋아하긴 하는데 확실히 그건 영국이 독보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여튼 또 영어를 쥐고 있어서 그런지 영국이 출판업이 어마어마한 수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영어권 출판에서 특히 역사도 영국이 세긴 세고 확실히 그렇죠. 프랑스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그래서 그런지. 고대 이스라엘 전쟁사, 저거. 내가 사실 고대 이스라엘 전쟁사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이민성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기 사실 전쟁사를 하려면 정말 답사를 갔다 와야 돼요. 특히 고대사 같이 기록이 부족한 이렇게 짤막하게 있는 거는 진짜 답사를 가야 그 말 뜻을 알아듣고 한 10배 이상 이걸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이스라엘 그 옛날에 성지순례 같은 거 많았는데 거기를 3번을 가려고 했는데 내가 가려고만 하면 뭔 일이야. 예를 들면 이번에 왜 가자 지구에서 뭐 로켓탄 쏴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꼭 가려고 비행기표 끊기 직전에 나고 끊기 직전에 나고 그래가지고 3번이나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거기가 좀 너무 험악해져가지고 뭐 제대로 갈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쪽에 고대부터 중요한 맨날 거기서 싸우는 거기가 거긴데 십자군 전쟁도 거기 아치리아가 쳐들어왔을 때도 거기 맨날 거긴데 이게 대부분 또 군사 위적이에요. 군사지대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기 힘든데 저도 미치겠어요. 그 거기 갔다 왔으면 중동전도 훨씬 잘 쓸 수 있었고 그랬을 텐데 진짜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나도 그 성경도 있고 그 성경에도 전쟁 얘기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가 성경만이 아니고 진짜 세계 전쟁사 절반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 다 몰켜 있는데 정말 가보고 싶은데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시나이 거쳐서 이집트까지 정말 다녀오면 거짓말 아니고 정말 세계 전쟁사 절반은 쓸 텐데 거기 뭐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 내 생에 가긴 틀린 것 같아요. 이거 허준 씨 보고 있는데 그건 그 강재성님 감사하고 그거 저기 이프해서 그런가 하면 재밌었겠다. 근데 뭐 지금 이프할 시간도 없는 이프나 해볼까? 근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을지. 거기가 분쟁 지역인 정도가 아니라 전쟁터가 돼버려가지고 트랜스 옥시아나 지금 호라전 유적이요? 호라전 유적은 그 징기스칸 때문에 관심이 땡기긴 하는데 사실 가고 싶은데 정말 많은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실크로드는 못 가봤네. 그 실크로드 한참 유행할 때는 내가 어디 꼼짝할 수가 없었고 요즘 좀 떼지나고 가려니까 좀 흥미가 떨어져 그랬는데 중동은 가만 보면 오스만 시절이 가장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엄청났어요. 그때 저기 아르메니아 학살이 있었지, 아랍 학살이 있었지. 우리가 오스만 제국은 사실 역사를 잘 모르냐. 나도 마찬가지지만 오스만 제국 특히 그 시절에 아랍은 변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모르면 편한 거죠. 모르면 그래서 그 시절의 얘기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사실은 그 아랍 쪽은 내가 그때 중동전하고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우리가 저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더라고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거기는 뭐 나도 잘 모르지만 이게 캐면 캘수록 이거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네, 조영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도 지금 저렇게 돼가지고 어디 최근에 방송에 나오는 게 있나요? 아니요, 지금 다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옛 건물이 남아있지 않은 건 목조 건축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목조는 저게 500년 된 건물이라고 해도요. 그게 그대로 500년 된 건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해주고 관리를 해서 500년을 살아남은 거죠. 목재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거야. JHFI 281님 경희대에서 8년 전이면은 그냥 거의 마지막 학기 때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국이라는 건 영국, 프랑스, 독일, 뭐 폴란드 이런 것이 각자 자기 왕국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통괄하는 국가가 제국이에요. 단순히 EU 같은 연맹이 아니고 지배권을 행사하는 국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인종과 언어, 문화권을 포괄하는 국가를 제국이라고 하겠죠. 답사지 음식 중에 최악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저는 외국 가면 음식 안 가립니다. 반드시 현지 음식. 그리고 현지 음식을 공부하는 거로 그게 탐구하는 거로 가기 때문에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말은 안 해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최악은 인도였어. 제가 먹기는 잘 먹었는데 거기 음식이 참 먹으면 빨리 배고프더라고요. 다빈치요? 다빈치 관련 그 기록은 나도 이제 2차 저술에서 본 거지만 다빈치 얘기는 저기 뭐야 서양의 지적 전통에서도 그 나오고 윌 듀란트의 그 르네상스 문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다빈치가 정말 검술도 잘하고 그리고 뭐 이만한 못을 그냥 손가락으로 콱 박아놓고 뭐지? 그러니까 다빈치도 싸움은 안 하는데 그런 거지 뭐 청동으로 된 손잡이 이런 거 손으로 딱 구부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아마 피렌체 연대기 같은데 원래 라틴어로 쓰여진 기록이거든. 내가 직접은 못 봤는데 피렌체 연대기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 유정원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향후 방송 출연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여름 지나봐야 알겠어요. 화가 탐정님 감사합니다. 영국 음식이 근데 영국은요 이제는 아마 영국이 이게 왜냐면 영국이 햇빛이 별로 없잖아요. 햇빛이 안 좋으니까 야채가 이제 다 뭐 소고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야채나 이런 게 뿌리, 감자, 당근 같이 뿌리 음식이 주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맛이 없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 1990년대에 영국의 고등학교에 유학한 애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걔가 왔길래 야 영국 음식이 왜 맛없다 그러니 맨날 당근하고 감자를 통으로 삶아서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리가 맛이 없다 얘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영국에 내 며칠 같이 한 열흘 정도 있었나? 근데 뭐 대체로 호텔에 있거나 식당에서 사 먹으면 이제는 재료들을 다 전국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뭐 저도 지나가다 한번 그거 봤는데 안 그렇겠어. 영국이 곡물법 18세기가 곡물법 하면서 자가 생산이 아니라 수입해서 먹는 거로 정책을 바꿨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 영국의 음식물은 다 외국에서 사오는 거고 그러니까 영국 요리가 굳이 맛없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런던에 가면 다 이탈리아 요리, 뭐 아시아 요리, 중국 요리 뭐 다 이렇게 널렸는데 뭘. 그러니까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예, 김희중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뭐지 그 피쉬앤칩스도 맛없다 뭐 그러는데 난 맛만 좋던데. 근데 내가 나한테 맛 물으면 안 되는 게 나는 원래 군용 식량만 먹고도 잘 사는 사람이라 내 기준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요다님 맞아요. 지금 가면 맛있어. 그 이탈리아 요리집도 맛있더라. 근데 일단 재료가 다 바뀌었는데요, 뭘. 그리고 그게 최근 일도 아니야, 사실.
공물법 하면서 영국은 식탁 문화가 다 바뀌었을 거예요. 비잔틴 제국은 로마 제국의 연장이니까 연장이라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지금 10시가 넘어서 오늘 여러분 감사하긴 한데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더 이상 하긴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채널을 새로 열어서 그 당장 어떻게 이걸 좀 이게 뭐냐 뭐 프로를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이래서 제작도 못하고 어떻게 빨리빨리 유진해야 되기 때문에 음, 오늘 광고를 드리자면 손자병법 강의는 다음 주에 할 건데 그건 입문 채널 휴에서 하고요. 입문 저기 그 개설한 임용한 TV는 빨리 그 스트리밍 이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도 가능한 한 채널 한 번씩 열어서 스트리밍 좀 자주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